무료로 줘도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겨울 과일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산 홍시는 잘못 드시면 여러분의 수명을 10년, 20년까지도 깎아 먹을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과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동네 시장과 마트에 쫙 깔려 있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 한 건강 모임에서 한 어르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자식을 위해 제 건강을 지키려고 매일 과일을 챙겨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과일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그분의 눈에서는 분명한 두려움과 억울함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비극이 결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미 한국의 수많은 가정 부엌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노인의학 전문의로서 거의 50년 동안 노인에 대한 연구와 치료에 헌신해 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건강해지려고 과일을 챙겨 드시다가 오히려 간과 신장, 심장까지 망가져서 응급실로 실려오는 어르신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특히 겨울마다 싸다고 예쁘다고 그냥 한 상자씩 사오시는 중국산 겨울 과일이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산 겨울 과일 수입량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 한국의 전통시장과 대형 마트를 가득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요. 사과배, 귤, 오렌지감, 키위 같은 과일들이 국내산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금과 적은 생활비로 사는 많은 어르신들은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몇천 원이라도 아끼려고 이런 과일을 고르십니다. 하지만 그 안에 어떤 화학 물질과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는 거의 모르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면 면역력은 30%에서 50%까지 떨어집니다. 간과 신장은 예전처럼 독소를 빨리 해독하지 못합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그냥 하루 배앓이로 끝날 수 있는 양의 독성 물질이 60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입원과 수술,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나라의 보건당국은 값싼 수입 과일을 자주 먹는 고령층에서 간 기능 저하와 신장 손상, 심혈관 문제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보고를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이 겨울철에 자주 마주치는 중국산 겨울 과일 5가지에 숨겨진 무서운 진실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과 마트에서 단 3초 만에 중국산 위험 과일을 알아보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실천하시면 간과 신장, 심장, 뇌를 지키고 불필요한 입원과 후회를 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은 어르신을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경고이자 동시에 해결책을 드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만약 이런 노인 건강 이야기가 내 이야기 같고 우리 부모님과 가족에게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지금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십시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그리고 건강에 관심이 있다는 신호로 댓글에 숫자 9를 남겨주시면 앞으로 영상을 만들 때 큰 힘이 됩니다.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을 시장과 마트로 함께 데려가 보겠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예쁘게 보이지만 어떤 과일은 여러분의 몸을 살리고 어떤 과일은 천천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십시오. 여러분이 평생 피해야 할 중국산 겨울 과일 5가지 그리고 단 3초 만에 구별하는 비밀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겨울이면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과일이 바로 홍시와 단감입니다. 하지만 이 익숙한 과일이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큰 위험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중국산 감은 겨울철에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시장과 마트를 거의 장악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색이 곱고 흠집이 없고 가격도 저렴해서 누구나 쉽게 손이 갑니다. 그러나 바로 이 너무 예쁜 감, 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8세 박영자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평생 감을 좋아해 겨울이면 매일 한두 개씩 드셨습니다. 그날도 시장에서 색이 균일하고 유난히 반짝이는 감을 몇 개 사 드셨다고 했습니다. 이틀 뒤부터 속이 묵직하고 변이 잘 나오지 않고 식사만 해도 답답함이 심해졌습니다. 며칠 후 결국 응급실로 실려오셨고 CT 검사에서 위와 장에 단단한 덩어리가 잡혔습니다. 감 속 탄닌이 굳어 만든 일종의 위석이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흔히 생길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중국산 감은 대부분 오래 보관과 운송을 위해 강한 에틸렌 가스 처리로 빠르게 익혀냅니다. 또한 유통 중 썩지 않게 하기 위해 보존제와 항곰팡 기제가 사용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과정에서 감의 탄닌이 불규칙하게 변형되어 위에서 더 쉽게 굳는 구조가 됩니다. 일본 식품안전센터 조사에서도 수입감의 보존제 검출률은 국내산보다 3배가량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 화학적 변화가 젊은 사람보다 어르신에게 훨씬 치명적이라는 점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위산 분비량이 줄고 위 운동이 느려집니다. 즉, 음식을 잘게 부수는 힘도 약해지고 장으로 내려가는 속도도 늦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탄닌이 많은 감을 드시면 소화되지 못한 찌꺼기가 엉겨붙어 쉽게 굳습니다. 여기에 보존제나 화학 처리 성분이 함께 들어오면 점막이 더 민감하게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감 몇 개로도 며칠간 복통, 변비, 구토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국산 감의 또 다른 특징은 색이 지나치게 균일하다는 것입니다. 자연산 감은 부분적으로 색이 덜 들거나 작은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감은 전체가 동일한 주황빛을 띠고 표면이 비정상적으로 매끄럽습니다. 이런 외관은 대부분 인위적 숙성 과정과 표면 처리의 결과입니다. 또한 어떤 어르신들은 홍시를 속 편한 음식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정보가 아닙니다. 홍시는 오히려 위장 운동이 약한 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드시면 탄닌이 빠르게 응고돼 위를 자극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먼저 색이 너무 고르고 반짝이는 감은 피하십시오. 국내산 감은 겉이 조금 투박해도 훨씬 안전합니다. 또한 감은 공복에 드시지 마시고 식후 소량만 드십시오. 위장약, 철분약, 칼슘약을 드시는 분은 감과 함께 섭취하면 안 됩니다. 두 작용이 겹치면 위석 형성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박영자 할머니도 수입감을 끊고 국내산 감으로 바꾼 뒤 변비와 복통이 크게 줄었습니다. 감은 완전히 피해야 하는 과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출처를 모르는 값싼 수입 감색이 비정상적으로 예쁜 감, 너무 부드러운 홍시는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위장은 20대의 위장이 아닙니다. 조금의 화학물질, 조금의 탄닌 변화에도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감을 선택할 때 단 3초만 더 관찰하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습관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겨울철에 가장 흔하게 보이지만 가장 기만적인 과일, 중국산 사과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겨울철 가장 많이 팔리는 과일 중 하나가 사과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시장에서 흔히 집어드는 값싼 사과 겉은 반짝이고 색은 새빨갛게 고르고 크기까지 똑같은 그 사과가 실제로는 여러분의 간과 신장을 가장 크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사과는 원래 자연스러운 색 변화가 있고 크기도 제각각이며 표면에 작은 점이나 흠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산 사과는 유통 과정에서 보존제를 다량 사용하고 외관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 산업용 왁스와 광택제를 바르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덕분에 먼 길을 배로 실어와도 겉은 완벽하게 보입니다. 문제는 그 완벽함 속에 숨은 화학물질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66세 최성민 어르신이 있습니다. 퇴직 후 건강을 위해 매일 사과 1개씩 먹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서 국내산보다 절반이나 싼 사과를 보고 한 봉지사 오셨습니다. 사과는 하나처럼 생겼고 표면이 유난히 반짝여서 아주 싱싱하구나 하고 드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주일도 안 돼 속이 더부룩하고 음식만 먹으면 답답하고 간 수치까지 올라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중국산 사과는 수확 후 장기간 유통되기 때문에 강한 보존제와 항균 처리가 필수적으로 붙습니다. 또한 표면 광택을 위해 식용 가능하다는 명목의 왁스를 바르기도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남은 화학 물질이 과육 속으로 스며들 수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보고서에서도 일부 수입 사과에서 잔류 농약이 기준치의 3배 이상 검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간 기능의 감소입니다. 60세 이후 간 해독 능력은 평균 30-40% 정도 떨어집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이 정도 화학 물질을 소화하고 배출할 수 있지만 어르신들은 축적되기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어르신만 속이 더부룩하고 쉽게 피로해지고 심하면 간 수치가 갑자기 올라가기도 합니다. 중국산 사과의 또 다른 특징은 색이 너무 균일하다는 것입니다. 자연산 사과는 햇빛 방향에 따라 색이 진하고 옅은 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 사과는 거의 페인트처럼 일정한 빨간색을 띱니다. 이것은 대부분 착색 촉진 처리나 향미 유지용 왁스 코팅의 결과입니다. 게다가 많은 어르신들이 사과를 껍질째 드십니다. 사과 껍질에는 영양분이 많다는 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입 사과의 경우 껍질이 가장 위험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농약 광택제 보존제가 가장 많이 남는 곳이 껍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첫째, 가격이 지나치게 싸면 일단 의심하십시오. 국내산 사과는 재배 검사 과정이 엄격하기 때문에 너무 싸게 팔 수 없습니다. 둘째, 표면이 너무 매끈하고 반짝이는 사과는 피하십시오. 자연산은 약간 거칠고 색도 균일하지 않으며 크기가 서로 조금씩 다릅니다. 셋째, 껍질째 드실 생각이라면 반드시 국내산을 고르셔야 합니다. 수입 사과는 반드시 껍질을 완전히 벗기고 드셔야 합니다. 또한 소금물과 베이킹소다에 15분 정도 담갔다가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최성민 어르신도 이후 국내산 사과로 바꾸고 껍질을 벗겨 드시면서 증상이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사과 자체는 훌륭한 과일입니다. 하지만 사과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지 해를 끼치는지는 어떤 사과를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작은 차이가 큰 건강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겨울에 감기 예방을 위해 자주 드시는 과일 하지만 실제로는 더 위험할 수 있는 중국산 배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겨울철이면 많은 어르신들이 배는 기관지에 좋다, 속이 편하다는 이유로 자주 드십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시장에 들어오는 중국산 수입배는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조용히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과일 중 하나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58세 김혜진 어르신은 당뇨를 오래 앓고 계셨습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 단 음식을 줄였지만 배는 건강식이라고 믿어 하루에 한두 개씩 꾸준히 드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동안 드신 배가 모두 값싼 수입 배였다는 사실을 본인은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혈당이 이유 없이 튀어오르고 피곤함과 가벼운 감염이 반복되었습니다. 병원 검사에서 면역력과 신장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왜 배가 이런 문제를 만들까요? 중국산 배의 가장 큰 문제는 농약 잔류량입니다. 유럽 식품안전청 조사에서 중국산 배의 약 70%에서 기준치를 넘는 농약이 검출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들 농약에는 호르몬 교란 물질과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심장 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에게 농약과 보존제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학 물질들이 혈당 조절과 혈압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몸속의 해독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작은 양이라도 축적됩니다. 그 결과 혈당이 들쭉날쭉하고 감염에 쉽게 걸리고 회복이 늦어집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은 60대에 이미 30-40% 저하됩니다. 신장은 농약과 독성 물질을 걸러내야 하는 기관이지만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처리 속도가 급격히 느려집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양도 어르신에게는 며칠 동안 몸 안에 남아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중국산 배는 외관이 매우 고르고 윤기가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 크기가 거의 같고 흠집 없이 깨끗하고 반짝임이 강합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유통 과정에서 왁스 처리나 항곰팡이제가 사용된 가능성이 큽니다. 잘못된 유통 환경을 감추기 위해 외관을 아름답게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죠. 또한 수확 시기를 맞추기 위해 성장 촉진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성분들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듭니다. 성장 촉진 물질은 혈당 조절과 호르몬 밸런스를 깨뜨릴 수 있고 특히 당뇨 환자에게는 더욱 민감합니다. 그렇다면 배를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우선 너무 싼 배는 피하십시오. 국내산 배는 재배 기준이 엄격해 지나치게 싸게 팔 수 없습니다. 둘째, 크기가 모두 일정하고 표면이 지나치게 깨끗하고 반짝이면 수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향을 맡아보십시오. 국내산 배는 은은한 단향이 나지만 수입 배는 거의 향이 없거나 희미한 화학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뇨나 고혈압을 가진 분은 반드시 국내산 배를 우선해야 합니다. 배를 드시더라도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지 말고 식사 직후 소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 배를 드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꼭 껍질을 두껍게 벗기고 소금물과 베이킹소다로 15분 이상 세척한 뒤 드셔야 합니다. 김혜진 어르신도 이후 국내산 배로 바꾸고 섭취량을 조절하면서 혈당과 면역력이 다시 안정되었습니다. 배는 원래 좋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배를 먹느냐가 건강을 지키느냐 해치느냐를 결정합니다. 특히 신장과 혈당이 예민한 어르신들에게 수입배는 작은 독성 물질조차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배를 고를 때는 가격보다 출처 겉모습보다 자연스러움을 보셔야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한국 어르신들이 겨울마다 즐겨 드시지만 껍질 속에 위험이 숨어 있는 과일 중국산 귤과 오렌지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겨울이면 많은 어르신들이 귤과 오렌지를 거의 매일 드십니다. 감기 예방에도 좋고 비타민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한국 시장에 들어오는 중국산 귤 오렌지의 껍질에는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수준의 화학 물질이 붙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 실수 하나가 있습니다. 귤 껍질을 끓여 차로 마시면 몸이 따뜻해진다는 오래된 습관입니다. 하지만 껍질에 문제가 있는 과일을 끓여 마시는 순간 몸속으로 들어가는 해로운 양은 과육을 먹을 때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대구에 사는 65세 이동우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잠자기 전 귤 껍질을 끓인 차를 매일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속쓰림이 심해지고 목과 가슴까지 타는 듯한 통증이 생겼습니다. 검사 결과 위와 식도 점막이 심하게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어르신이 드신 귤이 중국산 수입품이었고 껍질에서 보존제가 검출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귤과 오렌지는 장거리 운송 시 쉽게 곰팡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수입업체는 유통 과정에서 항곰팡이제 보존제 합성 왁스를 표면에 두껍게 코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국립영양연구소는 수입 감귤류의 껍질에서 다종의 보존제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문제는 이 성분들이 껍질에 집중되기 때문에 껍질을 끓이거나 말려서 섭취하면 그대로 몸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위와 식도 점막은 매우 약해져 있습니다. 염증이 쉽게 생기고 산이 조금만 역류해도 통증이 커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보존제와 왁스 성분이 들어오면 점막이 자극을 받아 염증이 반복되고 치유가 늦어집니다. 중국산 귤 오렌지의 또 다른 특징은 향이 거의 없거나 화학 냄새가 희미하게 납니다. 국내산 귤은 껍질을 살짝 벗기는 순간 상큼한 향이 퍼집니다. 하지만 수입 감귤류는 표면 코팅 때문에 자연향이 차단되고 대신 약간 차갑고 인위적인 냄새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색도 지나치게 균일하고 반짝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선물용 귤 상자라고 적혀 있으면서 가격이 지나치게 싼 제품은 대부분 수입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껍질에 하얀 점이나 밀랍 같은 느낌이 있으면 의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택하고 드셔야 할까요? 첫째, 껍질을 절대 끓이지 마십시오. 특히 수입 감귤류는 껍질을 차로 우려 마시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섭취 방식입니다. 둘째, 껍질째 먹는 요리도 피하셔야 합니다. 껍질을 다 제거하고 속 과육만 드셔야 안전합니다. 셋째, 색이 너무 균일하고 광택이 강한 오렌지나 귤은 가급적 피하십시오. 넷째, 향을 맡아보십시오. 자연향이 거의 없으면 코팅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국내산 감귤류를 선택하십시오. 제주산 귤은 겉이 조금 거칠고 크기도 다양하지만 훨씬 안전합니다. 또한 수입 감귤류를 드셔야 한다면 반드시 굵은 소금이나 베이킹소다로 표면을 문질러 세척한 후 껍질을 모두 제거하고 드셔야 합니다. 이동우 어르신도 중국산 귤을 끊고 제주산으로 바꾸자 위식도 역류 증상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귤과 오렌지는 좋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껍질에 어떤 물질이 묻어 있느냐에 따라 어르신의 위장 건강을 지키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상처 내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영양이 많다고 알려졌지만 약물과 매우 위험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과일 중국산 키위,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키위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소화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어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식으로 챙겨 드십니다. 하지만 값싼 중국산 키위는 겉모습과 다르게 나이가 든 분들에게 예상치 못한 위험을 만들 수 있는 과일입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거의 금기 과일에 가깝습니다. 광주에 사는 68세 박재현 어르신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고혈압으로 약을 꾸준히 드시고 있었고 건강을 위해 매일 키위를 2개씩 드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트에서 국내산보다 훨씬 싼 키위를 보고 수입품으로 바꾸셨습니다. 처음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지만 몇 주 뒤부터 혈압이 갑자기 치솟고 또 갑자기 떨어지는 위험한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약 조절을 해도 안정이 되지 않아 정밀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수입 키위의 화학 처리 성분이 혈압약과 상호작용했을 가능성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중국산 키위는 빠른 유통을 위해 강제 숙성제, 성장 촉진제, 저가 보존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주 식품기준청 보고서에서도 일부 수입 키위에서 고농도의 인공 숙성 성분이 검출된 사례가 언급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성분들이 약물 대사를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간의 해독 효소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약물과 화학물질이 동시에 들어오면 간이 어느 것을 먼저 처리해야 할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혈압약이나 당뇨약의 효과가 갑자기 강해지거나 반대로 약해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혈압이 위험하게 오르내리거나 혈당이 불안정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은 키위 속 잔류 농약을 빠르게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량이라도 몸 안에 축적되어 더 큰 부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국산 키위의 겉모습은 매우 고르고 단단하며 표면에 잔털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자연 숙성이 아닌 강제 숙성 과정에서 자주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색도 일정하고 크기도 거의 같으며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합니다. 이런 특징이 있으면 대부분 수입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키위를 드실 때는 몇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약을 매일 드시는 분이라면 수입 키위를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둘째, 드신다 해도 약 복용 직전이나 직후에 키위를 먹으면 안 됩니다. 간의 약물 대사가 방해를 받아 혈압이나 혈당이 갑자기 흔들릴 수 있습니다. 셋째, 표면이 지나치게 깨끗하고 가격이 너무 싸면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십시오. 넷째, 가능한 국내산 키위를 선택하시고 껍질은 무조건 벗겨 드셔야 합니다. 박재현 어르신도 키위를 다시 국내산으로 바꾸고 약 먹는 시간과 과일 먹는 시간을 분리하자 혈압이 빠르게 안정되었습니다. 키위 자체는 좋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키위를 먹느냐에 따라 약효가 흔들리고 심혈관계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약을 동시에 드시는 어르신들은 작은 화학물질에도 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키위를 고를 때도 싸다, 예쁘다보다 안전하다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왜 이렇게 쉽게 중독되고 병원에 가게 되는지, 젊을 때는 멀쩡했는데 왜 60세 이후부터 문제들이 반복되는지 그 과학적 이유를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왜 젊은 사람은 괜찮은데 우리는 과일 조금만 잘못 먹어도 이렇게 쉽게 아픈가요? 이 질문에는 분명한 의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면역력의 감소입니다. 60세가 넘으면 면역 기능은 젊었을 때보다 평균 30-50%까지 떨어집니다. 미국 국립의학연구소의 대규모 조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면역은 우리 몸을 지키는 군대입니다. 군대가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에서는 작은 독성 물질 하나도 쉽게 통과해서 장기들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과일을 먹어도 젊은 사람은 하루 설사로 끝나지만 어르신은 며칠 동안 회복이 느리거나 입원까지 이어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간과 신장 기능의 저하입니다. 간은 독소를 분해하고 신장은 그것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60대 이후 이 기능이 30-40% 이상 감소합니다. 도쿄대학의 10년 추적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젊은 사람은 하루 만에 배출할 독성 물질을 70세 어르신은 3-5일 동안 몸에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기간 내내 독성이 위, 장, 신장, 심장에 계속 자극을 주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약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한국의 60세 이상 인구 대부분은 최소 3가지의 약을 매일 복용합니다.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콜레스테롤약 등입니다. 문제는 과일 속 보존제 농약 성장 촉진 성분이 약과 만나면 예측하지 못한 반응을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보존제는 혈압약의 대사를 방해해 갑자기 혈압을 높이거나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 일부 농약 성분은 당뇨약의 효과를 약화하거나 과도하게 강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해독 속도의 차이입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독소 배출 속도가 젊은 사람보다 3배 이상 느려집니다. 영국 노화연구소 연구에서 같은 양의 독성 물질을 섭취했을 때 20대는 하루면 배출했지만 70대는 3-5일이 걸렸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 독성 물질은 장기 곳곳을 계속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나는 과일 하나 먹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오래 아픈가요? 라고 묻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몸의 방어력, 해독력, 회복력이 예전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배경을 이해하셨다면 계속해서 중국산 위험 과일과 국내산 안전 과일을 3초 만에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실제 생활에서 가장 도움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입니다. 선생님, 그럼 도대체 어떻게 중국산 과일을 알아볼 수 있나요? 예쁘고 싸면 그냥 집어오는데 구별을 잘 못하겠어요. 사실 구별은 어렵지 않습니다. 딱 3초 단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71세 서형만 어르신도 늘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사과가 너무 예쁘길래 그냥 사왔죠. 국내산인지 수입인지 그런 건 잘 모르죠. 그런데 제가 그 사과를 보자마자 어르신 이건 중국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사실 확인 결과 라벨조차 없는 수입품이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선택 하나가 몸에 쌓이는 독성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라벨과 원산지 표시입니다. 국내산 과일은 대부분 포장지나 스티커가 선명하고 생산자, 농장 포장 날짜 등이 적혀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산 과일 중 상당수는 라벨이 흐릿하거나 글자가 지워져 있거나 아예 표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럽 식품안전센터도 라벨이 불명확한 수입 과일은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라벨이 없다면 바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출처를 숨기는 과일은 그 자체로 믿을 수 없는 과일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겉모습입니다. 너무 예쁘면 위험합니다. 자연산 과일은 크기가 조금씩 다르고 표면에 작은 점이나 흠집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색도 부위마다 진하고 옅은 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산 과일은 전체 색이 붓으로 칠한 것처럼 균일합니다. 사과는 새빨갛고 반짝이며 귤은 색이 너무 일정하고 오렌지는 광택이 유난히 강합니다. 왁스를 두껍게 바르거나 보존제를 처리한 경우 이렇게 완벽하게 보입니다. 세 번째는 향입니다. 향이 없거나 인위적인 냄새가 나면 피해야 합니다. 국내산 사과 귤배는 껍질을 살짝 긁기만 해도 은은한 단향이 납니다. 하지만 수입 과일은 표면 코팅 때문에 향이 거의 막혀 있습니다. 심지어 플라스틱 냄새나 화학적인 차가운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냄새는 대부분 보존제나 왁스에서 나는 것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후각이 예민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이상한 냄새를 더 잘 느끼십니다. 네 번째 기준은 가격입니다. 국내산보다 너무 싸면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국내산 과일은 재배와 검사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일정 이하로 가격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겉은 완벽하고 크기도 비슷한 사과나 귤이 국내산의 절반 가격이라면 그 싸움을 가능하게 만든 보이지 않는 과정이 있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이 보존제 저가, 농약 성장 촉진제, 강제 숙성 등을 통해 비용을 줄인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 기준은 판매 장소입니다. 전통시장이든 마트든 이동식 리어카 라벨 없는 바구니 너무 싼 대량 판매처는 가장 위험합니다. 싱가포르 식품청도 무표기 수입 과일은 회수율이 가장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대로 대형마트나 공인 농산물 매장은 검사 기준이 비교적 엄격합니다. 가능하다면 안전한 구매처를 고르셔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몸은 작은 화학물질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과일 하나를 고를 때도 단 몇 초만 주의하면 큰 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라벨을 보고 겉을 보고 향을 맡고 가격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이 세 가지만 해도 수입 과일을 80% 이상 걸러낼 수 있습니다. 서형만 어르신도 이 3초 습관을 들이자 과일 고르기가 훨씬 안전해졌습니다. 선생님 말대로 하니까 이제 과일 고르는 게 무섭지 않네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과일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과일이 문제입니다. 중국산 겨울 과일 5가지의 위험성과 어르신들이 더 쉽게 중독되는 의학적 이유, 그리고 시장에서 단 3초 만에 구별하는 방법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은 의학 정보를 드리기 위한 것이며 개인 진료나 처방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 속이 불편하거나 이상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과일을 고르는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 간과 신장, 심장 위장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선택 하나가 건강을 바꿉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부모님과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가족 모두가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